자, 환희 반갑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14일마다 뭔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12월 14일에 행사 있나요, 혹시? 무슨 데이, 무슨 데이 있잖아요, 그죠? 12월 14일은 무슨 데이일까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누가 이게 올려놨네요. 허그데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말에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눈이 온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도 눈이 온다라고 얘기 들리고요. 강원도 지역에서 특히 강릉 이쪽에는 어젯밤에 대설, 폭설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날이 쌀쌀합니다. 네, 가족분들 친지인까지는 애매하고요. 네, 애인이라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포옹을 해도 허그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끼에 한번 허그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날입니다. 자,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합니다. 자, 소리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면 숫자 4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4번. 네, 회원님 우리 VI방에 소리 잘 들리시고요. 자, 공개방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네요. 자, VI방 공개방 모든 토탈 해서 우리 방 회원님들 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오늘 새벽에 날이 너무 춥더라고요. 집사람이 자다가 제가 누워있는데 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전화기를 제 전화기는 아니고 옆에 충전한 건 가져가더니 왜 이렇게 추워? 안 추워? 물어보는데 저는 따뜻하게 덮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안 추운데 그랬더니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후끈후끈합니다. 네. 춥다고 보일러를 그냥 엄청 틀어놓고 주무셨어요. 네.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고 하시려면 보일러 잘 드십시오. 요즘에 날 많이 춥습니다. 자, 이슈 수요일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먼저 가야겠죠. 네. 다우 연봉입니다. 어이구야 19,000 얼마요? 911.21포인트인가요? 저가죠. 종가는 19,953.75인가요? 911.21 맞죠? 19,000포인트 후반 2만 포인트에 바짝 들어갔습니다. 최고가가 19,953이네요. 19,9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면서 하루나 이틀 안에 2만 포인트 찍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와, 너무 잘 가죠? 트럼프 효과가 엄청난가 봐요. 연말에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연말 효과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진짜 우리 회원님 산타 할아버님 와 계신데 네, 회원님 바쁘시겠네요. 연말에 산타랠리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해서 흔히 연말 정도의 주가를 좀 부양시키거나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다우지수가 그런 모습이 강력합니다. 2만을 찍겠느냐? 당장 내일이나 모레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월봉 기준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 흐름 이어지고 있고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2만 포인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만 포인트 이상이라면 2만 한 100포인트 정도 또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추세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주간 기준 보시면 한번 눌렀다 갈 만도 했는데 그냥 가버려요. 일간 기준 봅니다. 역시 신고가 달성이 되고요. 찍어줍니다. 일단 다우지수의 일간 기준 보시면 단기 이평 5일선 정도를 타고 올라가서 지금 흐름대로 이어진다면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2만 찍거나 그 이상 돌파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갈까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급등이 안 나와도 일단 미국이 가면은 미증시의 종가는 국내 증시의 시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종목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오니까. 그렇죠? 미증시 오르고 국내 증시도 같이 오르기를 기원해 보면서 나스닥 가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신고가 달성합니다. 5,000포인트 중반. 나스닥도 6,000 간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러다가? 지금 분위기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나스닥 월봉입니다. 네, 올라가죠. 주봉도 올라갑니다. 지수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다우 나스닥 양대지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전일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도 전일 올랐죠?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잠시 뒤에 국내 증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미증시, 세계 증시가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실종되었던 산타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요.
열흘? 혹은 한 달 전, 한 달 너무 이른가? 너무 긴가? 오늘이 14일이니까 한 보름 전만 합시다. 11월 달까지만 해도요, 산타 없다 라고 했는데 산타를 찾는 방이라도 붙였나? 산타가 돌아온 느낌입니다. 연말까지 주가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 특히나. 자, 뉴욕 마감 보겠습니다. 왜 올랐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뉴욕 마감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다우 2만 초읽기. 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 같고 이미 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2만을 찍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7일 연속으로 신기록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89포인트만 올라가면요 2만이에요. 코스피는 2천 겨우 와 있는데 거의 10배, 와, 9배 이상 대단하죠. 역시 괜히 미국이 아니에요. 네. 자,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114포인트 올랐습니다. 19,911.21을 기록했고 다우지수가 한때 19,953까지 갔어요. 그래서 47포인트 가면 2만이었습니다. S&P 역시 오르고 나스닥 오르고. 자, 이유가 뭐냐? 여기죠. 이날 증시는 참 이야기 편하라고 이렇게 딱 정리 다 해놨습니다. IBM과 인텔 등 IT 업종과 에너지 업종 강세에 힘입어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왜 이 업종들이 올랐는지에 대해서는요, 잠시 뒤에 뉴스를 따로 뽑아놨으니까, 트럼프 내각 관련해서 뽑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BM과 인텔이 1.7, 2.3% 올랐습니다. IT 업종 지수도 1% 올랐고요. 에너지 업종 지수가 감산 합의, 원유 수요 증가 전망 1.27%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역시 힘을 보탰다고 하죠. 수입 물가가 한 달 만에 하락했어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예상 상회했다. 자, 낙관 지수 상회 시너지 효과겠죠. 자, 긍정적인 단어가 두 개가 합쳤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구나라고 봐야죠. 낙관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낙관이 아니라 비관 지수가 상회했다? 빠지겠죠. 그죠?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소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수입 물가 하락하면서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소기업들이 낙관 지수가 상회하면서 장사할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기업들 장사할만 하니까 그럼 그 직원들도 보너스를 받든 뭐 개별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받든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월급 받는 사람들 늘어나고 안정적인 그 소득이 발생하니까 돈이 쓰겠네? 그럼 경제 살겠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다. 자, 국제유가는 내년에 수요 증가 전망 불구 차익 실현의 강보합. 또 이게 그래요. 국제유가가 지금 올라가면은 좀 조정 나오기 쉽습니다. 일단은 WTI는 52.98달러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 브렌트유는 55.69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60달러 이상 올라가면 뭐라고 했어요? 셰일가스에 손익분기점이 발생한다라고 우리 전문가님이 또 얘기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60달러를 넘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50달러대 영역 안에서 40에서 50달러 전후 자리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60 근처 가거나 넘길 것 같으면 또 매각 차익 실현 나오고 끌어내리고 하겠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크게 들어올리거나 확 밀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과 러시아의 소비 증가로 원유 수요가 140만 배럴에 이를 것이다라고 해서 예상보다 하루 12만 배럴 늘어난 것이다라고 합니다. 1배럴이 얼마일까요? 배럴당 얼마요? 위에 있잖아요. WTI 52달러. 그리고 브렌트유 55.69달러. 그러니까 53달러라고 치고 12만 배럴입니다. 계산해볼까요 한번? 궁금하니까. 12만 늘었다고 했죠? 곱하기 55달러. 53달러 할게요. 얼마예요? 그래요. 636만 달러인가요? 근데 하루입니다. 600만 달러 얼마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600만 달러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600만 달러면요 100만 달러가 10억 정도 아주 되랴?
60억입니다. 하루에 60억 정도의 매출이 더 생길 거다. 오, 돈 좀 되겠죠. 물론 시간의 단일가 국제 기구를 하거나 국가 차원에서의 자금은 큰 건 아닙니다만 단위로 봤을 때는 적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60억 이상씩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로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와줬고요. 요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달러 FOMC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해서 강보합으로 멈췄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요? 이틀 동안 FOMC 회의 이제 진입을 해요.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 정도의 경우 다소 의견이 헛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경기 어렵다, 시장 뭐 어렵다 해가지고 주가도 한 번씩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그 시기인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주가도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이제 올해 한 번 올려야지 이런 분위기예요. 한 번 올려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정책위원 가운데 10명은 내년에 기준금리 2번 인상할 것을 전망합니다. 7명은 3번 인상 예상합니다. 최소 2번 혹은 3번 정도 하겠다. 분기는 아니죠. 1년에 3번이니까 분기는 아니고 2번이면 반기에 한 번 정도 혹은 그 이상 올릴 것 같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볼 텐데요. 저금리 시대 끝났다는 얘기 나옵니다. 5년 저금리 시대 가계부채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들리죠. 저도 큰일이군요. 네, 대출받았던 거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나. 네, 돈 많이 법시다 여러분. 자, 국제금값 1160달러 아래로 10개월 최저치. 지난주에 금 팔았어요. 집에 있던 거.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금바지 먹게 돌바지 먹게 애기들 거 해서 기름값 하고 있습니다. 날 추워지니까. 그 금값이 이제 하락이 나온다고 해요. 116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국제유가와 함께 동반 상승,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니까 달러와 같이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시장이 태평성대인데, 전 세계 태평성대하고 있는데 국가 부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국가 부도라거나 아니면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국가의 자산 가치인가 화폐 가치 떨어진다거나 그런 위급 상황이 아니라면 금을 굳이 살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시장도 상황 좋고 해서 금값이 많이 빠지게 되면 돈 많으신 분들은요 이럴 때 또 금 나중에 사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벌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금값 떨어져요. 시장이 좋고 분위기 좋아서 금값 막 떨어져요 할 때 어디가 바닥이 지켜보자 싶어가지고 많이 빠졌을 때 금 좀 사놨다가 또 시장이 위험해요 해가지고 금값 쫙 올라가면 팔아먹으면 돼요. 돈 많고 시간 많은 돈은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10개월 최저치에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 증시, 이탈리아 은행 부실 우려에 하락, 대형 M&A에 일제히 상승했다. 이탈리아가 또 문제네요. 요즘에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우려 완화와 함께 우려가 떨어졌다는 얘기구나. 대형 인사병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합니다. 중국의 경기지표가 예상을 웃돈 것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일은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다 빨간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마감한 것 같아요. 독일도 오르고 법유럽 지수 스톡스 600, 닥스, 깍그 다 올랐어요. 깍그 이런 발음인가? 깍그. 이탈리아 은행주들이 선전했다고 하죠.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우니크레딧이 주식 발행을 통해 16조 원의 자본을 확충하고요. 14,000명을 감원, 연간 17억 유로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하기 편하고 빠른 대응이 뭐냐면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물론 감원된 인력들은 이제 내가 뭐 먹고 사나,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사나, 손가락 빨아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감원 얘기 나오면서 14,000명이에요. 그럼 얼마 있었던 얘기예요? 직원이 한 5만 됐나? 14,000명 감원과 함께 17억유로를 절감한다라는 얘기로 지금 그나마 주가가 좀 올라왔다는 얘기죠. 15.9% 올랐답니다. 급등했습니다. 6년 만에 가장 최고예요. 6,500명에서 2배 이상 늘렸어요. 개혁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이제 조직을 크게 운영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만만하게 운영될 수 있고 관리가 어렵다라면 주요 관리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 오히려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랐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쭉쭉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기지표 호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잠재웠다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세계 증시가 전일 다 올랐습니다. 다우 0.58, 나스닥 0.95, S&P 500지수 0.65, 니케이 0.5%와 상해종합 약하네 0.07, 상해종합과 항생지수가 그나마 강보합에서 약간 플러스 올라온 것 같아요. 0.0507이니까. 영국이 1% 올랐어요. 프랑스 0.9%, 독일도 0.84. 유럽 지역들의 증시 상황이 굉장히 양호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증시,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1% 약간 전후 정도의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코스피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 올랐어요. 2035포인트까지 코스피 끌어올렸습니다. 연봉을 볼 거 없죠? 자, 월봉 갑니다. 자, 지난달까지 2달간의 음봉 이후에 이번 달에 양봉이 나왔어요. 이번 달 예상하는 모습은 뭐라고 했죠? 아래 꼬리 좀 달릴 거다. 달리면 잡고 올라가면 윗꼬리 찍던 반대 나올 때 수익 낼 수 있다. 올라옵니다. 코스피. 그쵸? 주봉상 그림 보시면 요거 190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왔을 때 했던 얘기 뭐였죠? 많이 빠졌네요. 반등 나와서 2010이나 20 정도 올 것 같습니다. 30 넘어갑니다. 잘 가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될 파형들이 있습니다.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락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반등이 나가요.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되돌림 나왔다고 날아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2035포인트까지 끌어올렸고 이제 40에서 50선 전후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이번 주에 한 40쯤 넘어갔다가 윗꼬리 찍고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다음 주 음봉 나와서 2000 근처까지 오게 되면 또 한 번 정도 양음양 패턴에서 반등 시에 또 수익 내야 되는 포인트가 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간다 보시면 안 돼요. 왜?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흔히 돈을 잘 벌 때 있잖아요. 우리 뭐 사업 잘 되고 내가 뭐 한 달에 얼마씩 벌어오고 막 그렇게 한참 어깨 벽돌 올라간다 그러죠. 네, 그럴 때 야 내가 연봉이 얼마야 막 내가 회사에서 대우를 어떻게 받고 얼마를 받는데 막 우리 회사가 성장해가지고 뭐 직원이 얼마가 되네. 그럴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증시가 오르고 상승할 때 역시 마찬가지. 오른다고 그냥 무턱대고 막 수익 많이 나니까 대박이다가 아니라 수익 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청산과 함께 익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음에 뭘 잡을까? 그리고 지금 주가 빠질 때 올라갈 때 하락한 종목들이 있다면 주가가 빠질 때 그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그 비율 같이 비교해가지고 좀 빠져있는 것도 좀 담아놓고 이런 대응이 필요해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한 번씩. 해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쵸? 코스피 올라가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 어제 1000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뭘 잡을 것이냐라는 것을 대비할 시기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 갑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네, 예상대로요. 요거라고 했죠? 요거. 네. 600 이하 빠지면 얼마? 580까지 땡큐 하십시오. 기억나시나요? 600 이하 580까지 땡큐 하세요. 기억이 나실겠죠? 설마 안 나는 거 아니겠죠? 안 나면 배반 배신이에요. 배반 배신이야. 네. 600 이하 580 정도까지는 땡큐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600포인트 이하 내려와서 이번 올해요.
위아래 꼬리 만들고 내년도에 양봉이 들어올리면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 거다. 어차피 대선은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대선 치를 거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간에 내년에 대선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내년 1월부터는 뭐 대선주다 뭐 어쩌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아직까지 가능하니까 본다라면 관련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와줬고 그러면 관련주들의 움직임만 봐도 파동만 나와도 저가 종목들이 밀집되어 있는 코스닥의 상승은 예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600 이하 잡으라고 했던 것도 적중한다는 거죠. 맞죠? 올라옵니다. 다시 아래꼬리 길어지면서 월간 기준 600 이하 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요 자리에 2006년도 요때와 유사한 그림이에요. 내년도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랑 지금 시기랑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좀 빨라질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요 그림이거든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 이게 터지면은 또 내년에 코스닥 많이 먹을 거예요. 잘 지켜보십시오. 연말 연초에 제가 본다 했죠? 딱 그 타이밍이에요. 자, 코스닥 주봉, 일봉 봐도 똑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일봉 기준에서 지난주에 600 이하 500포인트 후반 573포인트까지 갔다가 611까지 가죠. 자, 그럼 만약에 지수 관련해서 종목 산다. 연동 종목 산다. 600 이하 580까지 코스닥에 대한 지수 연동 종목, 레버리지 종목을 샀다. 라면 최소한 10에서 20포인트 정도 올랐겠죠. 지수 연동이면 먹는 겁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큰 그림 먼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산이 좋네. 산이 정말 예쁘다라고 해 산을 가면 그 산에 나무라거나 아니면 계곡이라거나 그런 게 영 보기 안 좋을까요? 산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무라거나 이런 계곡 이런 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눈이 쌓여진다면 눈이 예쁘게 쌓여줘야 산이 예쁘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 구성이 좋기 때문에 산 자체가 예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큰 흐름이 좋아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괜찮을 거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 600 이하면 땡큐, 반대 나오면 수익이 나올 것이다. 그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날 외국인들 수급 들어옵니다. 외인, 개인, 기관 중에 개인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양대지수에 대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기사를 겁니다. 오늘 기사 몇 개 없어요. 9개밖에 없어가지고 지수를 좀 길게 봤습니다. 자, 뉴욕 증시 장중 사상 최고치 FOMC 시작. 3대 지수가 올랐죠. 아까 FOMC 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이틀 동안 진행될 거라고. 요거예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기대감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이 뉴욕 증시의 호재로 또 작용이 됐죠.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의 부채가 177억 유로를 뺄 거다, 줄인다 라고 해서 올라갔다고 하죠. 유가는 빠졌고요. 일부입니다. 크게 급락한 게 아니라. 자, FOMC 결과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대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죠? 큰 거 아니에요. 자, 국제유가 내년의 수요 증가 전망에도 차익 실현에 강보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흔히 머리를 만다 그러죠. 머리를 만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60이라는 배럴당 60달러라는 그 가격대가 그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셰일가스의 손익분기점 한계선이라고 봐야겠죠. 그 개발로 그쪽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50달러대에서 60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수요가 늘어나도 올리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의 주식 상장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매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선물 거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돌파가 어렵다. 자, 금리 인상 앞두고 미국 증시로 자금이 대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러쉬 앤 캐시인가요? 러쉬하고 있는 돈이에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요. 20년 내에 최대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미국 주식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우리나라 것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방송 통해서 얘기만 하지 외면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자, 미국 상업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자산관리 부분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발음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6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미국 주식 상장 지수 펀드의 ETF에 491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었던 1998년 이후 최대예요. 제가 국어학번인데 98년도에 버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대 작살이었어요. 제가 만약 그때 좀 무리해가지고 스카이라거나 이쪽 혹은 사립대 서울 사립대 쪽으로 진학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국립대 그냥 가까운 데 가길 잘했지.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타이밍 잘 맞은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저의 행운이 따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S&P 500 지수의 11개 섹터 중에 8개 섹터 상승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음에는 산업재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 여파로 미국 주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주 동안의 상장 지수 펀드 주식 사상 최대 거래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펀드 조사 업체 이머징 포트폴리오 펀드 리서치가 밝혔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거나 이제 신규 벤처 기업을 차렸거나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에서 요 기업 유망 종목으로 우리 회사에 우리 투자사에서 5억을 투자했습니다. 혹은 대기업에서 20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중물이 되어서 초기 투자했던 5억, 10억, 20억 이런 것들이 다른 자금들이 끌어오는 효과를 보여줘요. 미증시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지 싶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막 한다는 거예요 지금. 참 재밌죠. 돈이 돈 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서 미증시에 돈이 모이고 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잠시 뒤에 제가 따로 뽑아놨나요? 잠깐만, 따로 뽑아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할게요. 있네요. 네. 따로 뽑아놓은 게 있긴 한데 간단하게 보시면요. 요겁니다. 이유가 뭐냐? 트럼프 때문이에요. 때문이 아닌 덕분인 거죠. 자, 이제 차기 대통령 트럼프 덕분에 시장이 양호해지고 주가 상승하고 막 금리 증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1월 8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재정 적자 확대 계획이 시장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2월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1월부터 선거 공약 지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세금 인하, 규제 완화, 친기업적인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올릴 거라는 거죠. 그죠? 기업인 아닙니까? 트럼프 호텔도 있고, 기업이니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그쪽 분야를 좀 도와주게 돼 있어요.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거기 우리 연대장님이요. 사병 출신이었어요. 보통의 경우는 장교 출신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병 출신으로 2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령이었나? 곧 별다는 분이었는데 대령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장교들이나 이게 보다는 축구 얘기 아니에요.
사병들한테 뭔가 좀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반 병사들한테 도움되는 정책을 많이 하셨어요. 왜? 내가 거기 출신이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니까 사업가에게 도움되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면 사업가들이 잘 되고 혜택 받으면 돈을 벌 거니까 증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정책에 금리 인하 뭐죠? 세금 인하 얘기 나와주고 법인세 떨어뜨린다는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는 반대인데 우리나라도 누구 기업가 출신 저기 누구 대여 해가지고 하면 날라나 예전에 거기 거시기 했는데 자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 보시면 되고요. 내년부터 주식시장에 약간 이제 제재들이 더 생길 거예요. 더 많아지겠죠 앞으로. 더 많아지는데 일반 증시뿐만 아니라 파생거래 같은 경우도 그런 제한을 좀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축구 안 했어요. 군대 축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별 달기 힘들어요? 아마 그분 별 달았다고 들은 건 같은데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별 달았다고 들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2등병부터 시작해서 별 단 거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일반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대선 테마 종목 어쩌고 조심해라 얘기 나왔죠. 근데 장외 파생 거래도 증거금 설정을 의무화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늘었잖아요. 그죠? 교환식이 매일이었지만 거래 개시 시점으로 되고요. 계산도 시가평가에서 표준 모델 또는 내부 계량 모형을 가고요. 등등등 해가지고 나오죠. 면제한도 예전에 없었는데 650억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도 제3의 보관기관을 통해 되고요. 요게 2020년 9월부터고요. 2017년 3월부터는 요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점점 파생거래 같은 경우도 제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아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제한들을 뚫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다라거나 매매 성공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혼자 어려워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몰랐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여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좀 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알려드리고 같이 가게 만들어드릴 때 함께해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한 심해지죠. 자, 상패를 면한 대우조선해양이 이르면 내년 3월 달에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패를 안 했네요. 네. 내년 3월 말 사업보고 제출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재개하겠다라는 얘기 들려옵니다. 조선업종이 힘들죠. 한진해운은 결국 사병까지 빠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나마 안 무너졌으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증권사 데일 헤드라인입니다. 수급이 비어있는 이익개선 개별주에 관심 가져라.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라거나 지금 이익개선 개별주니까 배당을 주는 종목이라거나 혹은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에 대한 관심 가지라는 얘기고요. 유한타증권은 긍정적 시장 환경과 여전히 매력적인 지도주. 유한타가 저쪽 동네잖아요. 네. 우리나라 거 아니죠. 이제 넘어갔어요.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동양송금이었는데 성강통, 후강통이 성강통까지 진행이 되면서 관련 내용 같이 보란 얘기예요. 관련 내용 봐라. 그러니까 시장 양호하다. 트럼프 올라가고 좋지? 이런 얘기예요. 삼성증권 FOMC 이후에 긍정적 흐름 전개 전망. 현대증권 FOMC 여준의 스탠스 앤 달러와 향방에 주목해라. 삼성과 현대증권 같은 경우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눈치 보기 장세니까 조심해라. 결과 나오고 이게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구조라면 바로 가도 되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피해라. 이 얘기거든요. 눈치 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자, 1은 독감 유행.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에요. 네. 저희 아들내미 딸내미도 감 걸려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잠을 그대로 못 잤어요. 밤에 기침에 대해서 밖에 내어 재우고 막 감기 조심하세요. 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다 보니까 백신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요즘에 AI 나오죠. 조류독감 관련해가지고 뭐 확산이 되네, 중앙백신, 제일바이오, 파루 이런 종목들 봐라.
라는 얘기 나와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제약업종들이나 백신 업종들이 좀 올라오지 않겠나, 실적 개선 나오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잠깐 들려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지붕 두 가족 새누리 도장 못 찍는 이유, 무늬만 정규직 승진 복지는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금융위가 오늘날 힘이 약하여 판도라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 다 정치권이랑 정책 얘기이긴 한데 크게 이제 보면 또 그 시기하죠. 산업중기는 해운항국이 화주와 신뢰회복이 살 길이다. 아쿠시네트, 품목 신라, 글로벌 기업을 선포했다 등등 얘기 나눠줍니다. 나중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55분이에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 기사 보고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 출신 트럼프 내각 철강, 에너지, 구조조정 플러스 금융규제 완화 전망. 그러므로 주가는 상승, 증시는 상승. 아까 전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증시 상승의 이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거 때문이에요. 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내각 인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5개 부처 중에 11개 장관 내정자가 결정됐고요. 나머지 4개가 발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경력이 뭐예요? 경력 뭐예요? 여기 비서실장은 전국위원회 위원장, 정보국장, 그 다음에 국무부 장관 누구예요? 엑소모빌, 상무부 장관, 로스앤컴퍼니, 재무부 장관, 둔캐피털, 아메이 시장 부인, 요거 빼고, 빼고, CK 레스토랑 최고 경영자, 뭐예요? 한 절반 정도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업가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기업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해 주는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자기 출신 지역 혹은 그 분야를 살린다라고 예견됐던 부분이었죠. 사업하기 좋은 기업이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업하기 좋은 국가, 우리나라도 되면 좋겠는데 언제쯤 될라나. 자, 이렇게 해서 뉴스들 다 마무리했고요. 시간이 57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수익나는 수요일.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이 깜빡깜빡이 아니라 쭉 뻗어가는 대박나는 수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요, 선재공관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대박나십시오. 기운 팍팍! 선재공민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